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PRX와 젠틀맨과 같은 라인으로 인해 티소를 스포티한 느낌의 시계로 연관짓고 있지만, 실제로 티소는 1853년에 설립된 브랜드로서 사실상 역사 깊은 고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러한 고전물에 대한 영감을 얻어 헤리티지 1936 모델을 출시했었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모델은 티소, 제품명은 헤리티지 1936입니다. 티소에서는 최근 PRX와 젠틀맨과 같이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시계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모델과 같이 헤리티지의 느낌을 물씬 머금은 고전 중에 고전도 있다는 것을 시계 팬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회중시계를 남자들의 시계로 여겨져 왔으며, 손목시계는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이후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적의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쟁 속에서 시간을 수시로 봐야 했기 때문에 회중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낼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군인들은 스트랩을 회중시계에 체결하여 손목에 얹음으로써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남성 손목에는 더 이상 회중시계가 아닌 현대 손목시계의 시조새격과 같은 트렌치 시계가 등장하였으며, 시계 트렌드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트렌드의 시대상을 듬뿍 그려담은 모델을 리뷰하려 합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 드리는 이 모델은 방금 언급했던 트렌치 시계와 같이 마치 1930년대로부터 튀어나온 듯한 미니멀하며 고전적인 케이스인 와이어러그 케이스를 채택하였습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36mm이며 러그 트러브는 40.5mm로서 다소 현대적인 시계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36mm의 시계 사이즈는 오히려 20세기 초 때는 일반적인 사이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의 전반적인 크기가 분위기와 잘 매치됩니다. 특히 이러한 케이스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현대적인 시계와는 사뭇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며, 마치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 박물관에 보관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빈티지함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기술이 접목된 사파이어 글래스를 채택하여 스크래치에 취약하지 않도록 조치해 두었으며, 그 내부에는 그레이와 화이트 두 가지의 투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톤 부분은 마치 콜드 에나멜과 같이 투명하며 그로시한 느낌에 반해, 그레이 톤 부분은 레커 다이얼과 같이 매트하고 드라이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느낌과 색상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것이 일품입니다. 12시 방향에는 고전적인 글씨체의 티소 로고가 튀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으며, 6시 방향에는 세컨핸드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고, 세컨 트랙이 마찬가지로 깔끔히 프린팅 위치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는 브레게 타입의 숫자가 두툼하게 양각 프린팅 처리되어 있어 입체감이 도드라집니다. 생각보다 프린팅이 두툼하기 때문에 빛으로 인한 입체감이 더욱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브레게 타입의 인덱스 주변에는 고전적인 느낌을 한층 더 살려주는 콤비네이션 미니 트랙이 존재하고 있고, 5분 간격마다 24시간계를 함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핸즈는 브레게 타입의 유광 블랙 핸즈를 채택하여 고전의 정점에 마침표를 찍어주네요. 케이스의 두께는 11mm로서 두껍지 않은 수치이지만, 케이스의 두께를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떠한 기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측 사이즈보다 두터운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의 두터운 느낌은 오히려 20세기 초에서나 느낄 만한 트렌치 시계나 회중시계와 같은 고전적인 느낌을 배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시계의 전반적인 사이즈와는 대조되도록 티소의 이니셜이 양각으로 새겨진 크라운은
아주 큼지막한 7.5mm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 크라운을 작동하기에 매우 용이하네요. 19mm의 변태적인 러그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와이어 러그의 특성상 18mm의 스트랩을 체결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스트랩은 베이지 계열의 색감과 인조가죽 형태를 채택한 나토형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 시계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크브라운 계열의 색감을 채택하였다면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 제공되는 스트랩이 실망스럽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고전적인 느낌을 한껏 부풀릴 수 있는 분트 스트랩을 체결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데요. 다만 와이어 러그는 케이스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러그이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스트랩을 구매하셔야겠습니다. 기껏 스트랩을 구매했는데 러그를 분리시킬 수 없어 체결하지 못한다면 금전적으로 아깝기 때문이죠. 케이스백은 헌터 케이스백으로 가려져 있지만 헌터백을 연다면 무브먼트가 시원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계의 가장 감성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헌터형 케이스 적용으로 케이스백 부분의 홈을 잡고 열면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 속에 시스루백 안쪽으로 작동하는 무브먼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금장 로터로 포인트를 주어 케이스백을 열었을 때 신미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채택된 무브먼트는 에타 2895-2 무브먼트로서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스몰 세컨드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데이트 인디케이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시계에서는 데이트 창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계의 리테일 가격은 995불입니다. 2016년도에 출시됐던 이 모델은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어 한동안 그레이 마켓에 많이 풀려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작은 시계의 높은 선호도와 함께 이러한 고전적인 디자인의 수요가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풀림과 즉시 품절되는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간히 300불대 초반의 그레이 마켓에 풀리기 때문에 마음에 드신다면 수시로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1930년대 시계와 같은 와이어 러그를 채택한 36mm의 아담한 케이스, 브렉의 스타일의 핸즈와 다이얼의 조화는 다른 어떠한 비싼 명품 시계 못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